볼을 밟은 센터백을 상대 원톱이 압박한다면 6번을 거쳐 3자 패스, 상대 미드필더가 끌려 나온다면 6번을 거쳐 전진 패스, 상대 윙어가 끌려 나온다면 8번을 거쳐 6번에게 3자 패스 등 상대 중앙을 깨고 들어갈 방법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홈 2연전에서 두 경기 모두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현재 대표팀은 공격 시 한쪽 풀백이 전진하면 반대쪽 풀백은 후방에서 3백을 형성하며 3-2-5 구조를 형성하면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선진적인 공격 구조를 활용하는데요. 똑같이 현대적인 구조를 활용하는데 왜 우리 빌드업은 단조롭고 답답한 걸까요? 먼저 대표팀이 의도한 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가 촘촘한 5-4-1 수비 블록으로 자기 진영을 지킬 때 대표팀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후방에서 이리저리 횡패스를 돌리며 상대를 이동시키면서 순간적으로 빈틈을 만들어 이를 공략하는 빌드업을 우선적으로 펼칩니다. 또 요즘은 수비 라인을 박스까지 깊게 내리지 않고 일선과의 간격을 좁혀 촘촘한 수비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역시 횡패스를 통해 상대 압박 라인을 끌어들이면서 이때 상대 라인이 전진하면 발빠른 공격진을 통해 뒷공간을 공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만전 우리가 상대 틈을 만들기 위해 횡패스를 돌려도 상대는 압박을 나오지 않고 중앙을 잘 틀어막으면서 우리는 뒷공간을 공략할 수도 없고 또 빈틈을 찾지 못하며 좌우 사이드로만 볼이 들어갔다 나오는 답답한 U자 빌드업만 나오면서 특히 전반전 이강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 진영으로 쉽게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요르단전 전반전은 경기력이 분명 개선되었습니다. 오만과 똑같은 5-4-1 수비 블록이었지만 오만에 비해 요르단은 우리가 후방에서 횡패스를 돌릴 때 타이밍이 되면 압박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이 같이 전진한다면 후방에서 상대 뒷공간으로 다이렉트한 볼을 보내고 원톱으로 나선 손흥민이 부지런히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상대 밀집 수비를 넘기며 상대 진영으로 전진할 수 있었고, 특히 황인범은 중원에서의 탈압박으로 상대를 벗겨낸 뒤 공간이 나는 사이드로 오픈하여 황희찬이 사이드를 흔들면서 오만전에 비해 훨씬 나아진 공격을 펼친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양민혁까지 데뷔시키며 이 뒷공간을 더욱더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이미 이러한 패턴을 간파했고 더 이상 뒷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으면서 또다시 단조로운 전개가 이어지며 상대 밀집 수비를 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대표팀은 밀집 수비를 상대로 횡패스를 돌리며 빈틈을 공략하거나 횡패스로 상대를 끌어들인 후 뒷공간을 공략하지만 상대가 압박을 나오지 않고 자기 지역을 틀어막으면 이 두 가지 패턴이 모두 통하지 않으며 U자로만 볼이 도는 단조로운 공격을 펼치는 문제를 갖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을 깨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의 강팀들이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중앙은 상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뚫어낼까요? 바로 중원의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유럽에서 3-2-5 구조가 유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원의 수적 우위입니다. 중앙에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좁은 간격을 두고 밀집하여 중앙을 과부하시키고, 특히 중원에는 박스 형태의 4명의 선수들이 상대 중원에 대해 수적 우위를 가지면서 이를 활용한 3자 패스 연계로 중앙을 깨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상대는 일선에서 압박을 가하지 않고 중원 숫자를 더하는 밀집 수비를 펼쳤죠. 이때 상대 일선을 끌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중원 수적 우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르단전처럼 횡패스를 통해 상대를 끌어낼 수도 있지만 오만전처럼 상대가 끌려 나오지 않고 자기 지역을 지킨다면 우리는 후방에서 횡패스를 방출하지 말고 센터백이 볼을 밟고 가만히 서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볼을 밟고 있는 센터백에게 다가가거나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키거나, 볼을 밟고 있는 센터백에게 상대가 압박을 나온다면 순간적으로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우리는 이제 6번을 거쳐 8번으로 들어가는 3자 패스로 상대 진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8번을 거쳐 6번으로 들어가는 3자 패스 후 전방을 바라본 6번의 전진 패스 후 3자 패스로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는 등 중앙을 깨고 상대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볼을 밟고 있어도 상대가 자기 자리를 지킨다면 이번엔 센터백이 볼을 몰고 전진하여 상대에게 직접 다가가 수적 우위를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물러서면 계속해서 전진에 들어가고, 상대가 붙으면 등 뒤에서 움직이는 동료에게 볼을 건네며 상대 진영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틈을 만들어 보겠다고 횡패스를 반복하고 사이드로 볼이 들어가면 압박에 쌓이며 뒤로 밀려나며 U자 빌드업을 반복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백이 볼을 방출하지 않고 볼을 밟고 상대 압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볼을 밟은 센터백을 상대 원톱이 압박한다면 6번을 거쳐 3자 패스. 상대 미드필더가 끌려 나온다면 6번을 거쳐 전진 패스. 상대 윙어가 끌려 나온다면 8번을 거쳐 6번에게 3자 패스 등 이렇게 상대를 끌어내면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한 3자 패스를 통해 상대 중앙을 깨고 들어갈 방법이 생깁니다. 볼을 밟고 있어도 상대가 나오지 않고 버틴다면 센터백이 볼을 물고 상대에게 전진하여 직접 수적 우위를 건 뒤 상대가 붙을 때 동료에게 연결하여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3-2-5 구조를 형성하면서 중앙을 과부하하면 상대를 끌어들여야 상대 중앙을 깨고 들어갈 방법이 생기지만 대표팀은 계속해서 상대를 끌어들이지 않은 채 볼을 방출했기 때문에 볼이 사이드로만 도는 U자 빌드업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2-5 같은 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유럽의 강팀들도 상대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해 당연히 U자로 볼을 돌리며 빈틈을 노립니다. 때문에 U자 빌드업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의 강팀들은 이 U자 패스만 지속하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이런 중앙을 깨고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이를 갖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비슷한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원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중앙을 깨고 들어가며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